그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 또 나눠받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본인의 몫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,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진리대표원의 최석호입니다. 오늘 얘기해보려는 주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입니다. 그러니까 이혼을 준비할 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.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가정을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고 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요. 그 의뢰인 A씨는 결혼을 한 지 13년째가 되었고요. 당연히 전업주부로서도 13년째 일을 하고 있었죠.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요. 또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결혼과 동시에 일을 관두게 되어서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A씨는 전업주부로서 10년 넘게 아이를 2명이나 키우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A씨는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그 배우자를 몇 차례 설득을 해왔지만은 남편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이혼을 진행하게 됐고요. 이 A씨는 따로 돈을 직접 벌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문제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이러한 주부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젠 거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거는 결혼생활 동안에 모이고 쌓인 재산을 의미하는데요. 이 재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, 땅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.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거는 결혼생활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 A씨가 거주하는 집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져온 집으로 볼 수 있긴 한데, 배우자가 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상태였고요. 결혼 후에 A씨와 이 배우자가 함께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는 점이 좀 인정이 됐죠.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 전에 형성된 자산이지만은 이제 부채를 갚아나간 액수만큼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받고서 그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은 본인의 몫을 채워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전업주부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, 이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. 우선 결혼생활 기간이 얼만큼 되었는지, 당연히 결혼생활 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은 그 기간만큼 가정의 일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뜻일 테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주부로서 가사일을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맡아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100%만큼 했는지 90%만큼 했는지 이런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높을수록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되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영향을 얼만큼 미쳤는지 역시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개인 과소비로 감소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기여도를 공평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.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A씨는 13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전업주부로서 가사일을 도맡아 했고요. 또 남편과 나누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가사일을 100% 분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. 또 가계부를 통해서도 생활을 아껴가면서 꾸려나갔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50%의 기여분을 마지막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밖에서 직접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은 재산 분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, 또 혹시나 인정이 되더라도 적게 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물론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전업주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재산을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갖춰가지고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 분할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이혼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만으로 단순히 내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,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모두 영특한 채널 구독해 주셨죠? 알람 설정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